3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7쪽에 출제 키워드 4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의문론 중에서 의문 변동, 그 다음에 의문 변동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의문 변동이라는 것이 발음할 때 의문, 말소리가 달라지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를테면 제시문에서 의문 변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해 준 다음에 선택지의 단어를 주고 나서요, 그 단어의 발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단어에서 나타나는 의문 변동의 유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요, 각각의 개별적인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설명들 보고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죠. 먼저 의문의 교체, 대치라고 나와 있죠. 교체, 대치 유사한 말이고요. 뭡니까? 발음하는 과정에서 의문, 말소리가 1대1로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을 교체, 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유형, 큰 범주의 유형이 되는 거고요. 세부적인 현상 한번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음절, 발음되는 글자 하나하나에서 끝소리, 받침,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가 규칙이 있다. 말 그대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국어의 특성했을 때 음절 끝소리에 제약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음절 끝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이 가느다란 물방울이 7개 뿐이기 때문에 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왔을 때는 뭡니까?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1대1로 바뀌니까 교체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왜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바뀐다라는 말을 쓰나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왜 이를테면 안 이런 거 보면, 그죠? 이건 받침 자체가 원래부터 뭐예요? 니은이기 때문에 얘는 니은 그대로 발음이 되는 거니까 교체되는 양상이 확인되지 않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해가지고요, 교체되는 양상을 확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시험에 나오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 요거 정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보세요. 그죠? 이렇게 발음했을 때 뭡니까? 쌍기역이지만 기역으로, 그 다음에 밭 했을 때 가느다란 물방울이 안 들어가니까 디귿으로, 숲 했을 때 뭡니까? 가느다란 물방울에 피읍 안 들어가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비읍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만 알고 있으면 발음해 보면 그 7개 중에 무엇으로 발음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1대1로 교체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음 동화 한번 보시면 자음끼리 동화,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음절의 끝 자음이 바로 다음에 오는 자음, 우리가 이제 인접한 자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바로 다음에 오는 거. 인접한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같은 소리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조음 방법이, 그러니까 똑같은 자음은 아니지만 조음 방법이 같은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모두 바뀌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음 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 표 보시면 비음화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보세요. 비음 자체가 뭐가 있었죠? 우리 2강에서 했었죠. 비음에 뭐가 있죠? 니은, 미음, 이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비음화라는 것은 인접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뭡니까? 원래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왜 비음에 이미 니은, 미음, 이응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연상하기는 되게 편해요. 보세요. 속는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속는다 그러면 니은이라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아니었던 기억이 뭡니까? 이응이라는 비음으로 바뀌고 있죠. 개별 현상으로는 자음 동하고요. 1대1로 바뀌기 때문에 교체, 대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종로 하면요, 이응은 비음인데 얘가 지금 비음이 아니네요. 그러면 비음, 니은, 미음, 이응 중에 종로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니은으로 바뀌고 있죠. 비음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번 보세요. 얘는 살짝 암기해 주면 좋은데요, 섭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어진 표기 자체에서는 비읍도 비음이 아니고 리을도 비음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그죠? 비읍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이렇게 비음으로 발음된 다음에 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아니었던 비읍이 다시 미음으로 이렇게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일단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표면적으로 비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자, 군인에겐 누가 최고죠?
일단 제대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최고죠. 그래서 군발이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기역 비읍 뒤에 리을이 왔을 때 리을이 먼저 1차적으로 니은으로 비음화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이 된 비음 때문에 그죠? 비음 니은 때문에 기역은 이응으로 그 다음에 비읍은 미음으로 비음화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표의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유음화예요. 말 그대로 유음화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죠? 유음이 아니었던 것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뀌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어차피 우리 유음은 리을밖에 없고요.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뀌는 단어는 의문은 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설마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지 고구려 백제 신나라고 하지는 않죠. 뭐가 신납니까? 신나기는. 그죠? 그래서 지금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아닌 니은이 어떻게 해요? 리을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겹받침 리을 티읕이 동시에 발음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리을로 훌 발음된 다음에 역시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아닌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 자음 동화라고 하고요. 뭐 개별적인 현상으로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에 1대1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와 대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잡하지는 않죠, 그죠? 다만 제가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 비음화나 유음화는요, 자음끼리 만나서 동화되면서, 그죠? 좋은 위치에 관한 거예요? 좋은 방법에 관한 거예요? 용어 자체만 정돈하시면 되죠. 우리 이 강에서 강조했잖아요. 비음이나 유음 자체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좋은 방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비음화된다, 유음화된다라는 것은요. 그죠? 인접한 비음이나 유음과 그죠?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인접한 비음이나 유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변화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 18쪽인데요. 계속 이제 1대1로 바뀌는 교체 범주에서 개별 음운 변동 현상 보고 있는 거예요. 국의 음화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이게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국의 음화인데 우리 앞쪽에 넘겨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국의 음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경국의 음? 그쵸? 지읒, 그 다음에 쌍지읒, 치읒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국의음화가 원래 정확한 용어인데 가볍게 줄여서 국의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거죠. 국의음화니까 국의음이 아니었던 것이 국의음 무엇으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걸 국의음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조건이 이런 거예요. 물론 조건을 외우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발음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받침 디귿이나 티읕 같은 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그냥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아직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는 개념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로 시작되는 조사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나 어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만났을 때 각각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 자, 보세요.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죠? 이걸 굳이 구디라고 발음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다음에 얘는요. 역시 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음운 변동 현상에 맞게 발음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봤더니 디귿이 뭘 만나서 이 만나서 국의음 지읒으로 바뀌고 있고요. 티읒이 뭘 만나서요. 이 만나서 국의음 치읒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국의음화라고 하고요. 역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1대1로 바뀌는 교체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이거 디귿 티읒이 이응 만난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되옵니다. 그죠? 각각의 음절에서 첫 소리 이응은 실제 음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를 만난 거죠. 그죠?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체 범주에서요. 된소리 대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된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된소리 대기는 경음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왜 국어 자음 중에서 된소리로 바뀔 수 있는 애들, 즉 된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밖에 없어요? 구두버서조 밖에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상하기는 되게 편할 거고요. 그러면 특정 조건에서 된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구두버서조가 꾸뚜버서조로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조건은요.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서조가 왔을 때 된소리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이를테면 약국 같은 거 보면요. 우리 안울림 소리는 자음 중에서 모노레일 4개 빼고 다 안울림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국 보면 지금 어때요? 안울림 소리 기억 다음에
구두버수조의 기역이 왔는데 그저 어떻게 발음되고 있어요? 쌍기역,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설다 같은 경우에 이 치읓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음돼요? 예,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안 울림 소리 다음에 역시 된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시옷이 왔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쌍시옷이라는 된소리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안 울림 소리가 뭔지는 연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원칙적으로 분석했을 때 제가 이제 디귿 뒤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표기상으로 봐도요. 안 울림 소리 자체는 언제나 안 울림 소리로 발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표기에서 끌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용언, 어간의 받침소리. 그죠? 자, 아직 우리가 용언이 뭔지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용언은요,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것들, 즉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나 성질이나 상태를 뜻하는 단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먹다, 가다 같은 동사, 빨갛다, 슬프다 등의 형용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왜 동사나 형용사는 맨 끝에 다 붙인 기본형이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요거 같은 경우에 안고의 기본형은 안다, 더듬지의 기본형은 더듬다 이런 거. 그죠? 자, 우리가 품사할 때 어간의 개념은 정확히 배울 텐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안다나 더듬다 이런 걸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언 어간의 받침소리 뭐 뒤에서 니은 미음 뒤에 구두버수조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고요. 다만 여기서 선생님 여기 비읍이 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비읍이 오면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국어 용언 어간 뒤에 붙는 말 중에 첫머리에 비읍이 오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읍이 첫 소리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준 거지 비읍이 왔을 때는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할 때는 용언 어간의 받침소리 니은 미음 뒤에 구두버수조라고 정리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은 경우에 지금 안다의 안에다가 어간의 받침소리 니은이죠. 뭐가 붙었어요? 고가 왔죠? 그랬더니만 요게 뭡니까? 안고라고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듬다 같은 경우도요. 어간 받침소리가 미음인데 지금 뭐가 왔어요? 지가 왔더니만 어떻게 돼요? 더듬지라고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들이 뭐 첨가의 범주 아닙니까?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만 들으시면 되고요. 된소리 되기는요. 첨가의 범주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개소리라고 해요. 그냥 저랑 하는 것만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뭐 경우의 수 있단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음운의 교체에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거기 펜촉 별표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된소리가 예사소리로 발음되거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요. 모두 1대1로 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 어떻게 발음해요? 물론 쌍기역은 기역을 2번 쓰고요. 발음할 때 박했을 때는 기역을 1번 쓰게 되지만 이게 표기할 때 2번 쓰느냐 1번 쓰느냐의 차이지 쌍기역은 된소리로 뭡니까? 얘도 하나의 소리예요.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그죠? 소리로 봤을 때 하나죠. 그래서 1대1로 바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체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된소리 되기 같은 경우도요. 이를테면 방금 봤던 약국 같은 경우에 음운 변동이기 때문에 발음으로 보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는데 적을 때는 하나를 더 적기는 하지만 소리 단위로 봤을 때는 예사소리 하나, 된소리 하나이기 때문에 1대1로 바뀌는 역시 무슨 범주가 되는 거예요? 교체, 대치의 범주가 된다라는 거 명확하게 딱 잡아 두십시오. 다른 거 곁들일 필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딱 잡아 두시고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만약에 이게 탈락이라면 그죠? 탈락이라면 소리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아니 받침 소리가 하나인데 여기서 뭐가 더 없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소리가 첨가되는 거라면 우리가 쌍기역은요 2개로 나누어서 발음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약국해서 된소리 하나로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탈락이나 아니면 첨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의 유형에서요 음운의
축약이라는 것이 있고요. 축약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개가 하나로 축약, 합쳐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음운의 축약, 음운 변동 현상에서 축약은요. 모음 축약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따질 필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자음 축약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모음 축약도 있기는 한데 얘는 규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음 축약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음 축약의 결과는요. 언제나 거센 소리로 나타나요. 우리 거센 소리 뭐가 있죠? 예, 피읍, 키읔, 치읓, 티읕, 이게 거센 소리죠. 우리가 전문용어로 피카츄털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거센 소리들은요. 예사 소리와 짝을 이루는 예사 소리와 히읗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소를 구성하면 분석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티읕은 뭐겠어요? 디귿과 휘읒이죠. 그래서 거센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비읍, 기역, 지읒, 디귿 같은 것들이 히읗과 앞뒤로 만나게 되면요. 그죠? 각각의 짝을 이루는 거센 소리 하나로 축약돼서 발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운의 축약이라고 하죠. 보세요. 축하, 기역, 히읗 만나서 키읔 하나로 축약되고 있고요. 이거 조던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뭐 농구합니까? 조턴이라고 발음하고요. 히읗과 디귿 그죠? 축약돼서 티읕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굽히다, 비읍과 히읗 만나서 피읍으로 축약돼서 발음하고요. 잊히다 같은 경우도 지읒과 히읗 만나서 치읒 하나로 축약돼서 발음을 합니다. 어렵지는 않죠. 축약은 자음 축약만 생각하시면 돼요. 음운의 탈락이라는 것은 소리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개별 현상으로 보면 먼저 자음군 단순화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음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군자가 무리 군자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 이상 뭉쳐 있는 걸 우리가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쌍기역 같은 건 자음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 이상 뭉쳐 있는 거고 당연히 현대 국어에서는요. 표기상 받침에서만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게 단순화된다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남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발음할 때 서로 다른 자음 두 개 중에 하나만 발음되는 것들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탈락의 범주가 되는 겁니다. 발음해 보면 되게 쉽죠. 갑, 넉, 흑 이렇게 발음했을 때 갑 뭡니까? 시옷 빠지고요. 넉 시옷 빠지죠. 그 다음에 흑 했을 때 뭐 빠져요? 리을 빠져요. 선생님 이거 둘 중에 뭐가 빠지는지 외워야 합니까? 아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요. 대체적으로 맞는 발음 쪽으로 많이 내주고요. 탈락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있을 때 뭐가 발음된다 억지로 외울 필요 없고요. 한국어 화자로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이라고 해가지고요. 당연히 뭐겠어요 그러면 두 개의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거겠죠. 자, 규칙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쓰는 형태 보세요. 쓰다의 쓰에다가 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해가지고요. 그죠? 의와 어가 만나는데 의가 빠지고 남아있는 쌍시 옷에 어 붙어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가다의 가에다가 아도가 결합하면 어떻게 발음해요? 가도, 표기도 발음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가 두 개 다 살아있다면 우리가 가아도라고 발음해야 될 텐데 가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다의 나에다가 아서가 붙었을 때도요. 나아서가 아니라 그죠? 어떻게 나서 이렇게 쓰게 되죠. 그죠? 이 지역은 배추가 많이 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요. 그래서 아와 아 둘 중에 하나가 빠졌죠. 이런 것도 이제 탈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어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앉지 못하고 서서 왔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줄 치고 나서요. 그죠? 이런 이제 자음군 단순화나 모음 탈락에 대한 설명을 준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아니면 음운 변동의 유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를테면 이런 거죠. 1번 기억한 다음에 아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그냥 보면 서다의 서에다가 어미 서가 붙어서 서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아무것도 변화 안 일어나는 거 아닌가 착각하겠지만 실제로 서서 같은 경우는요. 그죠? 서다의 서에다가 어서가 결합하면서 뭡니까? 어 하나가 빠져서 서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탈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거 하나 정도는 분석할 때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국어에 어감 뒤에 붙는 애들을 어미라고 하는데
국어 어미 중에 도나 서로 시작하는 어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서 같은 거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분석할 때 서 다음에 서가 붙은 거 아닌가? 근데 아차 맞아. 서로 시작하는 그런 어미들이 없다고 했지. 얘는 어서가 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도나 서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고요. 그죠? 아도나 어도가 붙거나 아니면 아서나 어서가 붙는 겁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아로 시작하는 애들이 붙는 것은 앞말이 아나 오로 끝날 때 아로 시작하는 애들이 붙는 거고요. 앞말이 아오가 아닐 때는 어로 시작하는 애들이 붙는 거예요. 뭐 가볍게 생각하시고요. 자, 첨가는 그죠? 원래 없었던 발음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얘는 니은 첨가 하나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우리가 단어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될 때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뭡니까?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뒷말의 첫 소리에 니은이 덧붙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솜 더하기 입을 하게 되면 지금 뭐예요? 앞말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이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발음할 때 솜립을 이렇게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고요. 없던 발음이 생긴 거니까 첨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요. 콩 더하기 엿 했을 때 앞말 콩 자음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뒷말이 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콩엿 해서 니은이 첨가가 되고 있죠. 얘도요. 의문의 첨가,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조건을 설명으로 준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얘는 솜니불로 발음된다. 그러면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맞아 얘는 솜 더하기 이불이고 앞말 솜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이불이 이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돼서 발음되겠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 범주에서 자주 나오는 게 맞아 요거 콩엿이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건 당연히 첨가가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교체겠죠. 가끔 질문하시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첨가와 교체가 다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음운 변동 현상, 음운 변동의 유형 묻는 문제에서는요. 음운 변동과 관련해서 음운 변동의 개수까지 묻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거 세는 거 아니죠. 솜립을 세면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세 보니까 6개, 7개 무슨 개소리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세요. 교체는 뭐예요? 1대1로 바뀌는 거니까 개수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나면 축약은 2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 탈락은 둘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니까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나면 개수가 하나 줄겠죠. 그 다음에 첨가. 없던 것이 생기면 개수가 하나가 늘겠죠. 이걸 왜 세고 있습니까? 앞에서 아립 닦고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세주면 그게 기쁩니까? 이거 정말. 자, 못생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거 유치찬란하게 세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일어나는지 파악하면 개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20쪽 볼게요. 2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묻기 때문에 시간이 20분 넘었는데요. 요거 마저 끝낼게요. 우리가 앞에서 1, 2강에서 좀 짧게 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갑진, 다른다, 바깥일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외워야 되나요? 우선은 이를테면은 1차적으로 축약의 조건이 되는가. 그 다음에 첨가의 조건이 되는가 이거 먼저 따져보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갑 했을 때 겹받침 비읍 시옷이 그죠? 비읍 하나로 발음된 다음에 요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보소조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갑진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뭡니까? 된소리 대기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탈락과 교체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났고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이제 조금 길게 선택지가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닳는다 같은 경우도 축약이나 첨가의 조건과는 관련이 없죠. 그러면 먼저 달 같은 경우에 겹받침 리을 히읗이 동시에 발음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 탈락해서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뒤에 리을 뒤에 유만인 니은이 왔기 때문에 융화 일어나서 최종 발음이 닳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음군 단수나 역시 탈락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닳는다에서 융화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보면서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났고 음운 변동 후에 탈락이 일어난 거니까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 이런 설명들 나왔을 때 맞고 틀리고 점검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축약의 조건은 안 되지만 얘가 바깥 더하기 1의 구조기 때문에 첨가의 조건은 되죠. 그죠? 어떻게 돼요? 자음으로 끝나고 2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분석해 보면 바깥 한 다음에 니은 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니은 앞에서 티읕은 우리가 받침해서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아닌 디귿이 비음화 되겠죠. 바깥일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단계에서 니은이 니은 첨가고요.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비음화 해가지고요. 그죠? 역시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두고요. 그죠? 첨가 한 번, 교체 두 번이 일어났고 음운 변동 후에 첨가가 있으니까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문제 한번 보죠.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최종 발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을 더하기 1, 자음으로 끝나고 2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니은 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음 뒤에 니은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 되는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첨가. 여기에서 교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텄마당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과정 분석해 보면 시옷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때문에 텄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음 미음 앞에 디귿이 비음화 돼서 텄마당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음절의 끝소리 교체, 여기에서 비음화 교체 일어나는 거고요. 보세요.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좋은 위치가 우리 왜 비음화의 비음이라는 말 자체가 위치가 아니라 방법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인접한 음운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입학생은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죠? 비읍, 히읗 만나서 피읍으로 자음 축약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했을 때 안울림 소리 뒤에 시옷이 쌍시옷으로 된소리 되기 교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죠. 왜요? 축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음운 변동 후에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그죠? 3번 정답이고요. 네, 4번 한번 가보죠. 자, 축약이나 첨가의 조건은 안 되고요. 1차적으로 겹받침 리을 기억 나와 있기 때문에 자음군 단수나 탈락에 의해서 흑 이렇게 먼저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음 미음 앞에 기억이 비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 일어나가지고요. 최종적으로 흑먼지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죠? 자음군 단수나 탈락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 교체 일어나는데 4번의 설명 보면 음절 끝에 가느다란 물방울 이외에 자음이 오면 7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뀐다라는 것은 이거 뭐예요? 교체의 범주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하기 때문에 얘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도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처럼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설명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설명의 근거에서 낯선 어휘를 줬을 때 설명에 따라서 발음 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의 유형 그리고 음운 변동 후의 개수 같은 거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요 좀 익숙한 부분이기도 해서 외워도 무방한 부분인데요. 암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우리 1차시 강좌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2차시 강좌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꼼꼼히 해주시고요.